안녕하세요. 김치 샐러드 서브 채널 쇼츠 채널입니다. 사고치는 김치 샐러드 본 채널에서 전해진 한 주 동안의 뉴스를 재편집해서 전해드리는데요. 다양한 방송 내용 등 일주일 동안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재밌게 보셨죠? 많은 팬분들이 딱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을 TV로 본방사수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 시청률도 정말 멋진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시청률 조사 결과를 보면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은 6일 토요일 지상파 1일 순위 전국 가구 시청률 탑 20에서 6.6%로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주었네요. 시청자 수 탑 20에서도 불후의 명곡은 119만 2천명으로 3위를 차지해서 임영님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였습니다. 1위는 KBS E팀의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었고 2위는 SBS 금토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인데 시청률이 6.9%로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과 살짝 차이가 나서 정말 지난주처럼 임영님이 이번 주에도 SBS 드라마를 넘기며 2위까지 올라갈 뻔했습니다. 특히 방송사 저녁 뉴스도 모두 제쳤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특히 5위는 상대 방송인 놀면 뭐하니였는데 0.8%의 격차를 보여주며 이번 주말 예능에서의 경쟁을 임영님의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실제로 KBS는 불후의 명곡에서 임영님과 친구들이 나온다는 사전 예고를 해왔고 특히 본방송 이외에 재방송이나 다시 보기가 없다는 것을 알려서 이번 방송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는데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불후의 명곡은 한 달 전부터 연속 토요일 예능 시청률 경쟁에서 놀면 뭐하니에 뒤쳐봤지만 지난주 다시 놀면 뭐하니를 추월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에도 놀면 뭐하니를 추월하며 토요일 예능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이 나오기 2주 전 시청률을 비교해보면 불후의 명곡은 4.3%로 9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놀면 뭐하니에 연속으로 밀리면서 위기였지만 지난주 엄청난 반등을 이루었고 이번 주까지 놀라운 힘을 보여주며 임영님의 방송 영향력을 잘 입증해 주었네요. 실제로 어제 IPTV와 웨이브를 통해서 임영님의 높은 시청률이 예상되기는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 이렇게 멋진 결과가 나와서 기쁩니다. 한편 언론에서도 시청률을 언급했는데 스타뉴스에서는 역시 임영웅이 장르, 임영웅 불후의 명곡 첫 단독 특집 완벽 피날레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국 6.6%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며 임영님의 첫 단독 특집 불후의 명곡이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겼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이 출연한 불후의 명곡 시청률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어제 방송된 불후의 명곡 2편 재방송 보고 싶어하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아주 꼼꼼하고 상세하게 불후의 명곡 리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불후의 명곡 소식입니다. 어제 9월 6일 토요일 저녁 임영님의 불후의 명곡 2부가 방송되었습니다. 지난주 1부에서 입을 맞췄다, 프로포즈 받았다 등의 궁금한 키워드가 예고로 나와서 과연 어떤 내용일까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특히 2부에 임영웅과 친구들로 출연한 가수분들의 임영님과의 사연은 린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서 과연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더욱 궁금했던 방송이었습니다. 임영님은 하늘색 스트라이프 남방에 남색 스카프를 메고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흰색 벨트와 은반지를 장착한 경쾌한 복장으로 등장했네요. 아무래도 일부와는 다르게 캐주얼한 차림에 걸맞는 댄스와 신나는 노래 등으로 훨씬 더 젊고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죠. 본격적으로 방송이 시작되었고 2부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팬이었습니다. 임영님은 어디서 말한 적은 없지만 이분의 찐팬이라고 했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찾는 대세 뮤지션,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였는데 예전부터 임영님이 좋아했던 뮤지션인 아티스트 최유리 님이었습니다. 이날 불후의 명곡에서 전해진 첫 번째 곡은 최유리님의 숲이었는데요. 진실한 마음이라도 전달하듯 감성적이고 호소하는 따뜻한 목소리가 매력적이었는데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가수의 감정과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영님은 두 손을 들어서 환호하며 노래를 감상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정말 찐팬이라고 왜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네요. 나중에 임영님과 따뜻한 곡을 선정해서 콜라보 해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유리님은 그동안 임영님과의 친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너무나 임영님이 유명해서 오히려 아끼게 되었다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알리는 것을 일부러 피했다고 했죠. 신동엽님은 어떻게 인연이 닿았냐고 묻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김범수님이나 로이킴님도 커버할 정도로 많은 가수들이 최유리님의 곡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임영님도 혹시 커버곡으로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직접 불러보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음악 스펙트럼이 넓은 임영님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있다가 공부하면서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음악을 듣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최유리님의 모음집을 들어봤는데 음악에 집중돼서 공부가 안 될 정도였다며 그 후로 최유리님의 노래를 매일 듣게 되었다고 전했죠. 이찬원님은 두 분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하며 쉴 때, 운동할 때, 슬플 때 듣는 노래를 물어봤는데요. 최유리님은 쉴 때는 그대 내 품에를 듣고 운동할 때는 왈츠를 듣는다고 답한 반면 임영님은 그 어느 때고 상관없이 최유리님의 숲을 듣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배려가 섞여 있어서 너무나 따뜻해 보였는데요. 임영님이 정말 그 노래의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아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최유리님은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임영님에게 엄청나게 감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이어서 최유리님은 임영님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선곡해서 불렀는데요. 다른 버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임영님은 누구보다 집중해서 듣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큰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2부 두 번째 키워드는 공개 프로포즈였는데요. MC들은 혹시 결혼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바람을 잡았고 임영님은 MC들의 멘트에 장단을 맞춰주며 괜스레 반지를 만지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목소리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 같은 분이라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임영님은 첫 소절만으로도 무대를 물들이는 음색 여신, 대한민국 대표하는 보컬 퀸 린 선배님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 별빛님들 잘 아시듯 두 분은 과거 사랑의 콜센터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당시에 여신 특집이었는데 그때 임영님과 이혜리님이 함께 듀엣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라디오스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린님은 임영님과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날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순백색의 긴 원피스를 입고 나온 린님은 멋진 가창력도 보여주었는데요. 신중하고 생각 깊은 임영님이 수많은 아티스트 중에서 임영님과 친구들로 린님을 선택했던 남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했네요. 노래가 끝나고 신동엽님이 임영님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오랫동안 발라드를 불러오다 새로운 장르 트로트에 도전하면서 음악적인 세계를 확장하게 됐을 때 임영님과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 임영님과 노래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린님은 임영님에게 저랑 노래를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한 라디오스타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임영님은 한 분야의 탑인 린 선배님이 낯선 장르인 트롯 경연에 도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영광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영님과 린님의 첫 만남은 대학생 시절이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수님의 친구로 강의실을 방문했고 당시 연예인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처음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린님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톱스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알게 됐다며 그때 임영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부터 잘해줬을 걸 하고 후회를 했는데요. 임영님은 지나가는 학생 1 정도였다며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진행자분들이 임영님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린님은 임영님은 트롯 장르에만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멋진 뮤지션이라면서 후배지만 정말 도전의식이 있는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 노래 중에 좋은 곡을 즉흥적으로 불러주었는데요. 린님은 이제 나만 믿어요를 처음에 좋아했다면서 무반주 라이브로 불렀는데 이 곡을 듣고 원곡 가수 임영님은 제가 레슨을 받으러 가야겠다고 너무 잘하신다며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귀호강 제대로 한 MC들이 신나서 이번에는 임영님에게 린님의 노래를 답가로 신청을 하자 임영님은 사랑했잖아를 선곡했는데요. 중간에 린님이 화음으로 받쳐주면서 아름다운 환상 무대가 즉석에서 펼쳐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힐링 보이스를 제대로 선사해줘서 TV로 보는데도 감동이었는데요. 린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래를 임영님이 솔로로 혼자 부르는 목소리로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네요. 이어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있었는데 임영님과 린님의 듀엣 무대였죠. 과연 두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 궁금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부른 곡은 파테코의 삼성동이었습니다.
임영님은 앞으로 계속 듣고 싶은 노래를 무대에서 하고 싶어서 이 곡을 골랐다고 했는데 섬총각 영웅을 촬영할 때 피곤할 때도 쉬지 않고 연습하던 그 노래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영님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서 노래에 빠져서 아쉽고 그리운 감성을 전해주었는데 임영님의 감성이 더욱 깊어지게 되며 노래의 깊이를 더욱더 쌓아가는 느낌도 들었죠. 신동엽님은 처음 듣는 노래가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좋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한편 세 번째 친구의 키워드는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MC들은 오늘 로맨스 분위기, 핑크빛 분위기가 제대로 느껴진다며 실제로 입을 맞춘 그저가 등장하려고 바람을 잡았고 임영님은 재치있게 대응하면서 긴장감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실루엣에서 남성분이 보여서 누구인지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임영님은 MC들이 이번 친구의 힌트를 달라고 하니 목소리도 잘생겼고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못하는 게 없는 올라운더라며 러브콜을 보냈다고 전했는데 임영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고막 남친, 감미로운 음색의 싱어송라이터 로이킴님이었습니다. 브라운색 정장으로 가을 분위기를 내며 등장한 로이킴님은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을 불렀는데요. 임영님도 반할 정도로 멋진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신동엽님이 첫 입맞춤의 주인공이라면서 왜 입맞춤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임영님은 이번 앨범을 통해서 로이킴님이 멋진 음악으로 작사 작곡을 해주어서 부르게 됐다며 2집 수록곡인 그댈 위한 멜로디를 소개했죠. 봄봄봄 같은 곡을 써달라고 했는데 로이킴님은 13년 전에 만든 곡이라서 잘 쓸 수 있을지 몰라 많은 고민을 했던 노래라고 했고 임영님은 동생이지만 깔끔하게 디렉팅을 해주어서 녹음이 금방 끝났다고 비하인드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로이킴님은 본인의 노래가 아니라 임영웅 형님의 노래 같은 느낌으로 잘 불러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날 재미있었던 장면은 서로 노래를 바꾸어서 부르는 것이었죠. 로이킴님은 임영님의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은 늘 도망가를 선택했고 임영님은 로이킴님의 노래가 다 좋아서 무엇을 고를지 몰랐는데 그 중에서 그때 헤어지면 돼를 선택했다며 로이킴님을 칭찬하고 배려하는 선곡을 했습니다. 같은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르니까 정말 느낌이 원곡과 다르고 받아들이는 감성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임영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 로이킴님의 노래 그때 헤어지면 돼를 힘 빼고 말하듯이 불렀는데 그래서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의 아련한 추억을 불러오는 노래 마음이 따뜻해지고 청바지를 입고 있으니 20대 대학생의 풋풋함이 느껴졌죠. 다음 무대는 정말 2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로이킴님이 작곡한 그댈 위한 멜로디를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것이었죠. 그댈 위한 멜로디를 직접 작사 작곡한 로이킴님이 처음에 곡을 만들 당시의 느낌을 살려서 1절을 불렀고 그 후 가수 임영님을 만나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그댈 위한 멜로디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청바지를 입은 로이킴님은 혼자서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우리들이 듣는 임영님의 버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1절이 끝나고 무대 체인지를 하듯 가수가 바뀌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청바지를 입은 임영님과 백댄스 팀이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앞서 전한 로이킴님의 노래 분위기보다 훨씬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임영님이 왜 청바지를 입고 나왔는지를 알 수 있었네요. 온몸이 들썩들썩거리고 신나는 무대였는데 임영님은 노래하면서 살짝살짝 댄스를 추었고 반주가 나갈 땐 귀엽고 깜찍하고 활달해 보이는 댄스까지 해서 현장 관객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임영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다리를 올려 앞차기를 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매번 노래가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임영님의 변신이 아주 놀라웠네요. 이번에 대전 축구 경기를 할 때에도 하프타임 때 그댈 위한 멜로디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정말 레전드급 공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체크카드 이벤트에 당첨되지 못해서 이번에 티켓팅을 할 예정인데요. 야외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무대는 어떨지도 정말 보고 싶네요. 노래가 어렵지 않다 보니 2절 할 때쯤에 처음 듣는 관객분들도 벌써부터 노래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임영님의 노래 마지막에는 아이돌처럼 엔딩 포즈도 해주었는데 아이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표정이 너무나 귀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님 키워드는 은밀한 만남이었는데 임영님은 방송에서 만난 적이 없고 언급된 적도 없어서 아무도 이분과의 친분을 모를 거라고 했죠. MC들이 힌트를 달라고 하자 한동치 하시고 헤어스타일이 바람에 흔들림이 없다며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슈퍼루키, 독보적인 음색의 조재진님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영님은 평소에 친분이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과 그레이 셋이서 조재즈 형님이 운영하는 바에서 만났다고 했는데요. 조재즈님은 임영님이 가게에 오는 것이 가문의 자랑이라며 두 번째 만났을 때 임영님의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전했죠. 조재즈님은 임영님의 노래를 직접 들어봤는데 장르에 국한되는 가수가 아니라 트롯은 물론 발라드의 팝송까지 올라운드 히어로였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여운이 남았던 노래가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하자 임영님은 외로운 사람들의 일부를 불러주었는데요. 웃으면서 편하게 부르는데도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섬총각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을 불렀는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즐겨 부르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재즈님은 임영님의 노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불렀는데요. 묵직하고 허스키한 저음의 목소리로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노래에 무게감이 전해졌는데 임영님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임영님도 몰두해서 노래 감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의의 명곡 임영과 친구들 특집이 끝나갈 무렵 블랙 정장을 입고 등장한 임영님은 귀한 발걸음에 감사를 드린다며 팬들에게 새 앨범 나오기를 기다린 것보다 여러분들과 만날 날을 더욱더 손꼽아 기다렸다고 전했는데요.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정감가게 예쁘게 말하는 임영님이라는 생각을 해봤죠. 이어서 감사한 의미를 담아서 그대 그리고 나를 들려드린다며 권행 인사를 했는데요.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를 임영님은 30대라는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과거 노래든 현재 노래든 정말 소화를 잘하는 느낌이었는데 특히 새로운 감정을 넘어서 원곡 가수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블랙수트를 입고 큰 무대에 홀로 서 있었는데 정말 멋진 느낌이었죠.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 크게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불후의 명곡을 보고 난 뒤 들었던 생각은 임영님이 이날 소개된 멋진 친구들과 더불어 가요계 생활, 아티스트로서의 생활을 오랫동안 잘 이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봤는데요. 임영님은 손키스를 관객분에게 보냈고 다 같이 건행 인사를 하며 끝나는 듯 싶었는데 관객분들의 환호와 박수가 오래 이어지자 이에 응답하듯 다시 나와서 앵콜 무제이자 마지막 무대를 불렀는데요. 콘서트장의 엔딩곡 인생 찬가가 이번 불후의 명곡에서도 마지막 곡이었는데 항상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멘트와 이 노래를 들어야 정말 끝난다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하며 아쉬운 느낌도 들었는데요. 가깝게는 대전 축구장에서 짧은 무대를 볼 수 있고 인천과 대구, 서울로 이어지는 임영님의 I am hero 2 콘서트에서 또 볼 수 있으니 임영님의 새 앨범 노래 들으면서 아쉬움 달래고 기다리고 있으면 곧 임영님을 직접 보는 날이 올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네요.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8시에 반가운 영상이 공개됐죠. 올블랙 의상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장착한 임영님이 그댈 위한 멜로디 간주 부분 댄스를 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에 대한 설명은 춤도 잘 추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두의 알고리즘에 나타나기로 함이라고 큰 자막으로 상단에 써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그댈 위한 멜로디 위드 립제이 앤 로지였는데 제목 그대로 임영님이 댄스팀 프라우드 우먼의 댄서로 유명한 립제이님과 로지님과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특히 립제이님은 지난번 임영님의 I am here the stadium에도 안무를 담당했던 인연이 있는 분인데 이번에 그댈 위한 멜로디 댄스도 함께 완부에 콜라보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한 회색 바탕의 검은색 의상이라서 동작 하나하나가 더 눈에 띄었는데요. 좌우 양쪽에 여성분들이 있고 임영님은 한가운데에서 조금 더 앞에 자리를 해서 춤을 추었는데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죠. 전부 다 몸동작이 부드럽고 유연해지고 표정도 훨씬 더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댄스 동작이 크고 활동적이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유쾌해졌는데 스포츠 응원가로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특히 중간에 오오 하면서 팬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구간도 있었는데 오는 20일 토요일 대전 축구 경기장에 가면 경기 시작 전에 이곳저곳에서 왠지 많이 볼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 하프타임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응원받은 선수들은 더욱 힘이 날 것 같고 관중들은 즐겁게 노래를 따라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가을 축구를 즐기실 것 같은데요. 임영님 콘서트 준비로 바쁠 텐데 팬분들을 위해서 깜짝 영상을 올려주는 배려와 센스가 정말 특별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팬들 반응도 재미있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 계속 나와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며 임영님의 즐거운 소식에 행복하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한편 어제 브루의 명곡 댄스는 정말 귀엽더니 쇼츠는 힙하다면서 멋진 스타일의 임영님이 최고라는 반응을 전했고, 이제는 임영님이 댄스 가수가 되었다면서 춤신추망의 포스로 잘하는데 귀엽다는 반응도 전했습니다. 또한 콘서트가 너무나 기다려진다며 댄스킹 히어로의 그댈 위한 멜로디가 너무나 좋다면서 늘 새로움을 보여주어서 고맙다는 반응도 전했고, 일요일 아침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다면서 노래에 정말 잘 어울리는데 춤 동작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연습해서 팬들 모두 댄스를 추면 좋겠다는 반응을 전했죠.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던 글은 임영님이 알고리즘 말고도 꿈에 좀 나타나달라며 희망사항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인스타그램 소식입니다. 임영님과 함께 부르의 명곡에서 입을 맞춘 로이킴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주 반가운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임영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하며 임영웅이 장르다라는 글을 함께 올렸는데, 아티스트를 존중하는 의미로 최고의 극찬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부르의 명곡에서 로이킴님은 정말 임영님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그댈 위한 멜로디를 파트별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실제로 로이킴님은 먼저 첫 소절을 기타를 들고 노래했는데 확실히 임영님 노래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노래를 정말 잘하는 로이킴님의 목소리도 아름다웠지만 임영님의 목소리는 더욱더 발랄하고 신나는 느낌으로 활기차게 전해졌고 어깨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었는데요. 역시 임영웅이라는 느낌도 들게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임영님 댄스는 활발하고 발랄해서 춤신추망의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었는데 부르의 명곡 녹화장이 말 그대로 축제 현장이 된 것 같았네요.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MHN의 홍동희 선임 기자님은 부르의 명곡 임영웅과 친구들이 증명한 음악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KBS ETV 부르의 명곡은 임영웅을 위한 거대한 축제장이 되었는데, 임영웅과 친구들이라는 이름 아래 펼쳐진 무대는 첫 방송부터 시청률 6.8%를 기록하고 1만 건에 육박하는 방청 신청이 쏟아지며 그 화제성을 입증했다고 전했죠. 특히 이번 2회차 역시 6.6%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면서 이는 임영웅의 존재감과 방송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 특집의 진짜 가치는 시청률 너머에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임영웅과 그의 친구들은 경연이라는 틀을 벗어나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강력한 연결의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특집이 특별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임영웅이 직접 기획자로 나섰다는 점인데, 제작진에게 먼저 좋아하는 음악 친구들과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을 하고 섭외부터 선곡까지 모든 과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는 단순한 게스트의 섭외가 아닌 임영웅의 진심이 담긴 초대였다고 전했죠. 친구들과 함께한 무대에서 임영웅은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이자 팬이 되었는데요. 특히 린님과의 듀엣 무대는 승패를 떠나서 음악으로 연결된 두 아티스트의 순수한 존경과 교감을 보여주었고, 로이킴님과의 서로의 곡을 바꿔 부른 무대 역시 친구의 특집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임영웅의 노래를 더 많이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다며 리액션 샷을 줄여보면 어떨지도 언급했네요. 한편 임영웅과 친구들 특집은 부르의 명곡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는데요. VOD나 다시 보기 없이 오직 본방송으로만 볼 수 있게끔 한 파격적인 편성 전략은 실시간으로 함께 즐기는 공동체적 경험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통해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앨범과 투어 콘서트의 티켓 파워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특집은 단순히 한 슈퍼스타의 쇼가 아니었다며 임영웅이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그의 음악과 사람들이 만나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 잘 만든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고 기사는 마무리했는데, 이번 축제를 통해서 임영웅은 진짜 주인공은 음악이며 음악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록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멜론 123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다이아클럽 유일의 솔로 가수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실제로 임영웅이 123억 스트리밍 달성 페이지를 보면 누적 스트리밍 수는 123억 373만 뷰를 달성했으며 1일 동안의 증가량은 796만 5,600뷰입니다. 특히 이번 2집 앨범 발매 이후 스트리밍 수도 엄청나게 늘어서 아마도 이후 130억 달성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영님은 지난 8월 24일 121억 달성 이후 14일 만에 1억을 다시 추가하며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평소에 20일 걸리던 1억 추가 달성을 빠르게 달성했네요. 정말 100억 다이아 클럽을 달성할 당시 우리 팬분들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임영님은 이로써 대한민국 두 번째이자 유일한 솔로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믿기 힘든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같은 숫자 100억을 달성했는데 이후 임영님의 2집 앨범 발매를 기점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죠. 한편 지금까지 임영님의 스트리밍 122억을 다하게 된 앨범들을 살펴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임영님의 I am hero 2 앨범은 현재 3240만 뷰, 천국보다 아름다우니 1억 3210만 뷰를 달성했으며 온기가 5억 3040만 뷰, 두오다이 3억 8200만 뷰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알갱이는 4억 3890만 뷰를 기록했고 첫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는 43억 뷰, 사랑은 늘 도망가 8억 7940만 뷰, 폴라로이드는 8억 9440만 뷰를 기록했네요. 또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5억 3790만 뷰, 이제 나만 믿어요는 10억을 달성했고 피아노 버전은 5990만 뷰, 히어로가 3억 5380만 뷰를 기록했네요. 한편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2억 570만 뷰를 기록했고 데뷔 앨범 미워요는 2억 1080만 뷰, 멋이 중원디 9240만 뷰, 엘리베이터 19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임영님이 123억 뷰를 기록한 멜론의 전당은 국내외 아티스트 및 국내 발매 앨범에 멜론 내 기록을 축하하는 명예의 공간인데요. 누적 스트리밍 수 10억을 달성한 아티스트를 기념하는 빌리언스 클럽에는 총 100여 팀이 올랐으며 이 중 BTS가 누적 130억 이상을 기록하면서 임영님과 함께 다이아 클럽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임영님이 다이아몬드 업적이 150억을 넘어서 200억까지 달성하기를 바라고 이제 BTS를 넘어 최고 정상을 차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의 2집 앨범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이 멜론 주간 인기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간 인기상 석권을 했는데 앞으로 3회 더 주간 인기상 수상으로 최종 명예 졸업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늘 6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인기상 투표에도 우리 별빛님들의 응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실제로 이번 임영님의 주간 인기상 1위 데이터를 보면 투표는 1위로 45.16점을 획득했으며 주간 차트는 87위로 26.55점을 획득했는데요. 두 가지 합산 점수는 71.71점으로 2위인 아이브와의 차이를 약 8.7점 정도 벌린 상황입니다. 주간 인기상은 투표 50%, 음원 점수 50%를 합산하기에 투표는 물론 음원 성적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주차에서 2위를 차지한 아이브의 경우는 투표에서는 임영님에 비해서 21점 정도 낮았지만 음원 점수는 12점이 높아서 두 점수를 합한 차이가 8.7점 정도 되었습니다. 특히 3위 박다의 마크2과 비교해도 투표수는 월등히 높았지만 음원 점수에서는 임영님이 조금은 뒤졌네요. 앞으로도 우리 임영님이 모든 음원에서도 더욱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연속 수상으로 명예 전당에 오를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멜론 주간 인기상 1위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하나은행 체크카드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오늘 그렇게나 기다렸던 임영님의 모습이 담긴 히어로 체크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우리 팬들은 매일매일 지갑 속에서 임영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나은행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여러 SNS에서는 임영님의 하나은행 언박싱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임영님이 직접 카드를 오픈하는 모습이었죠. 영상에서 임영님은 안녕하세요, 하나은행 모델 임영웅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어로 카드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언박싱을 진행했는데요. 안에 내지가 좀 들어있는데 구독과 건강, 생활비,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등에서 혜택이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죠. 특히 이번에는 중요한 카드를 확인해 보겠다며 카드를 오픈했는데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다면서 팬들에게 많이 사랑해 달라고 전하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은행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뿐인 히어로 카드, 오늘부터 하나은행은 영업점 및 하나원큐 앱에서 실청하실 수 있다며 권행으로 인사를 전했네요. 한편 이에 따른 이벤트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하나은행 공식 인스타그램을 포함해 SNS에서는
하나뿐인 히어로 출시 기념 특별 이벤트도 오픈되었습니다. 혜택은 모두 두 가지인데 이벤트 응모 후 5만원 이상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프리미엄 경품이 증정되고 아니면 1원 이상 결제 시 메가커피 아메리카노를 100%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여기간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부터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까지이고 참여 대상은 하나 히어로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은 누구나 해당된다고 전했네요. 한편 참여하는 방법도 전했는데요. 하나 원큐 앱 홈 화면에 하단 메뉴를 눌러주면 스크롤을 내려서 놀이터와 이벤트에 내 이벤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임영웅 히어로 체크카드 이벤트를 클릭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에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신청 후에 이벤트 응모하기까지 클릭하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이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하나 원큐 앱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고 쓰면 쓸수록 커지는 혜택까지 꼭 챙겨가라는 말도 전했네요. 한편 꼭 확인해야 하는 점은 사전 알림 신청과 카드 발급은 별도이니 앞서서 사전 알림 신청하신 분들도 카드 발급 신청을 꼭 하셔야 정상적으로 카드가 발급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튜브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웅이 유튜브에서 국민 가수로서의 저력을 수치로 입증했다는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뉴스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조회수 기록이 달성되었지만 언론사에서는 공식 보도를 위해 조금 시간차를 두고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영웅 유튜브 채널이 29억 8,676만 2,133뷰를 넘어섰다며 이는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록이라고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채널은 2011년 12월 2일에 개설되어서 지금까지 841개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2021년 10월 11일에 공개된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영상은 1억 회 이상 재생되며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네요. 한편 현재 구독자 수는 173만 명에 달하는데 숫자를 넘어선 의미는 팬덤의 충성도에서 찾을 수 있다며 임영웅은 팬카페와 SNS,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소통하며 직접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팬바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1000만 뷰를 돌파한 영상만 무려 97개에 달하는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바램, 히어로, 미운 사랑 등 히트곡뿐만 아니라 커버 영상, 콘서트 클립, 경연 무대까지 고르게 사랑받고 있고 이는 특정 곡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멜론 소식입니다. 임영웅의 주간 인기상 1위 달성과 동시에 멜론의 공식 SNS에서의 축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멜론에서는 9월 1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영시대 마음껏 사랑을 해보려 해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첫 번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번 주도 수상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에게 실물 트로피가 전달될 예정이며 임영웅의 9월 1주차 주간 인기상 1위 배너를 올려주었는데요. 임영웅이 블랙수트를 입고 있는 모습의 사진에 순간을 영원처럼이 적혀있는 모습이었네요. 한편 해당 내용은 임영웅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리포스팅 되었는데요. 1주차에 이어서 2주차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서울 콘서트 티켓팅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피켓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PC로 티켓팅을 했는데 8시 땡 하자마자 들어갔지만 14만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숫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6일 동안 공연을 하니 혹시나 평일 시간대 티켓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들어갔지만 역시 임영웅 콘서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정말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가고 대기번호가 7만이 되었는데 예매율은 벌써 99%를 찍었습니다. 인천보다 그리고 대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느낌이 들었죠. 실제로 임영웅 콘서트는 대형 경기장이든 지역에 있는 공연장이든 무조건 매진이고 0.001초의 피켓팅 전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예매율 99%대 요일별로 한 번씩 클릭을 해봤는데 21일은 80석, 22일은 5석, 그리고 23일은 15석, 그리고 28일 25석, 29일 2석, 마지막 30일은 14석이 남았지만 이제는 이 숫자들은 그냥 숫자일 뿐 들어가도 흰색 눈밭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섬총각 영웅을 하는 9시까지 대기 순서가 3만이나 남아 있었는데 방송을 보기 위해 티켓팅은 포기하게 되었네요.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전해졌는데요.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을 대기하다가 하트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선정했는데 그때부터 먹통이 되어서 큰일 났다고 당황해하는 모습부터 처음부터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로그인이 안 됐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1시간 전에 로그인을 해놓을 걸 후회한다는 다급한 호소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클릭하자마자 6만이다, 14만이다, 나는 왜 바로 눌렀는데 12만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콘서트와 관련해서 티켓팅 대기열이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들을 전했네요. 특히 작년에는 5만이어서 티켓팅에 성공을 했는데 5만 이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2만 대기열을 받은 분의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10여 분 만에 티켓팅 창에 들어갔는데 클릭을 하면 러브석도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클릭하면 모두 이선저가 뜨면서 이러다 모두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바로 피스석으로 가서 티켓팅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예상을 해보면 대기열 1만 번까지는 안정권이 될 것 같고 2만 번까지는 러브석이 가능했으며 3만 번 때도 운 좋으면 러브석도 가능한데 대부분 피스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4만 번 때는 이선자가 아니라면 티켓팅도 가능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그 이후 5만부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네요. 실제로 4만 명이면 2장씩 티켓팅을 한다면 벌써 8만 좌석이 나가기 때문에 이후 5만부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14만을 받았는데 이미 상황은 게임 오버였습니다. 혹시 우리 별빛님들 중에 인천과 대구 그리고 서울 모두 실패하신 분들 힘내시고 다음번 콘서트에 특별한 행운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또 다른 의견을 보면 차원이 다른 대기인 것 같다면서 누가 서울을 6일이라 가능성 있다고 했냐며 인천과 대구보다 대기가 몇 배나 올라갔는데 불후의 명곡 때문인지 섬총각 때문인지 너무나 임영웅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면서 내 자리가 없어도 임영웅이 잘 나가서 좋다는 반응을 전했네요. 한편 예상을 했긴 했는데 확실히 대구콘과 난이도가 다른 것 같다면서 바로 클릭했는데 대기 인원이 3배 차이가 난다며 역시 임영웅의 힘은 놀랍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한 번도 티켓팅에 성공하지 못한 분도 있었는데 너무나 콘서트 티켓팅이 힘들다며 역시 임영웅의 티켓 파워는 놀랍고 임영웅은 TV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인 것 같다는 반응도 전해졌네요. 한편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노래 가사를 이용해 이번 티켓팅의 심정을 전한 분도 계셨는데요. 엄마,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리워라며 티켓팅을 못했다면서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임영웅의 섬총각 영웅에서 들었던 선마을 콘서트 노래가 떠오른다면서 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지나버린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인데 무슨 미련이 남기에 자꾸 돌아보나요? 이미 깨진 유리잔인데 나를 돌아보지 마세요라는 노랫가사가 티켓팅에 실패한 많은 팬분들의 심정을 잘 표현해 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서울 콘서트 티켓팅 성공하신 우리 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아쉽게 티켓팅에 실패하신 분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웅의 서울 콘서트 티켓팅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섬총각 영웅의 시청 점유율 소식 등 어제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웅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섬총각 영웅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섬총각 영웅 재밌게 보셨죠? 특히나 이번 3화에서는 임영웅의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행복했는데 다음 편 마지막 4화에서도 임영웅 노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됐습니다. 실제로 방송 초반에는 임영웅의 마을회관 콘서트가 벌어지는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임영웅이 부녀회장님 한 분을 모시고 1인 눈맞춤 콘서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예고편에서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가 진행되면서 우리 팬들이라면 너무나 부러워할 감동의 시간을 소모도 어르신들과 함께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언론사에서도 임영웅의 섬총각 영웅의 미니 콘서트를 일제히 언급했는데요. 먼저 탑스타 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임영웅, 섬총각 영웅, 마을회관 즉석 미니 콘서트, 소녀가 된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임영웅님이 마을회관에서 즉석 미니 콘서트를 열고 어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감동을 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날 임영웅님은 부녀회장님이 차려주신 열무국수를 맛있게 먹은 뒤에 얻어먹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노래라도 한 곡 불러드리겠다고 깜짝 선물을 전했죠.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팬심의 순수한 얼굴로 부녀회장님은 얼굴만 봐도 좋다,
먹는 것만 봐도 좋다며 연신 마음을 전했고 그 마음이 모여 마을회관은 작은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다 오시라고 하라며 임영님이 구수한 말투로 외치자 웃음이 터졌고 노래를 듣던 어르신들의 표정은 이미 소녀처럼 환해졌는데 특히 부녀 회장님은 막혔던 가슴이 툭 터진다라고 말하면서 무대가 전하는 위로와 해방감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이날 임영님이 부른 고장난 벽시계는 단순히 흥을 돋우는 것을 넘어서 삶의 무대를 덜어내는 힘을 보여주었고 자유자재로 흐름을 조절하는 특유의 창법은 트로트의 맛을 잘 살려서 회관을 흥겨운 무대로 만들었는데요. 대형 콘서트장이 아닌 좁은 마을회관에서도 임영님은 진심으로 무대를 채웠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분들은 솜 콘서트 1열 직관이라니 너무나 부럽다면서 임영님 앞에는 모두가 소녀가 된 것 같다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특히나 서로 다른 세대와 공간을 잇는 이 공감은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다 담기지 못할 진심이 있다면서 마을회관에서의 미니 콘서트는 짧았지만 오래도록 남을 멋진 순간이 됐다며 팬분들은 이 장면을 함께한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날의 공기와 목소리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날 우리 팬분들이 가장 부러워했었을 콘서트는 바로 한 사람만을 위한 눈맞춤 공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TV리포트의 이혜미 기자님은 임영님의 눈맞춤 공연으로 소모도의 여심을 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임영님이 차원이 다른 팬서비스로 섬마을 어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날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에 절수 통보가 내려진 가운데 임영님을 비롯한 출연자들은 당황한 반응을 보였다며 땀이 날 수도 있으니 천천히 걷자고 제안을 하는 등 스스로 물을 아끼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은 평소처럼 물을 쓰고 계셨는데요. 한 어르신은 걱정 말고 쓰라는 말로 임영님을 웃게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임영님과 출연자들은 직접 만든 국수를 대접하기도 했는데 손맛이 그대로 담긴 열무국수에 임영님은 폭풍 먹방으로 화답을 했고 어르신들께서는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며 흐뭇해했는데요. 이후 어르신들을 위한 임영님의 특별 공연이 이어졌죠. 특히나 임영님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부녀 회장님을 초대해서 눈맞춤 1인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차원이 다른 팬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임영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홀로 보는 부녀 회장님의 감동의 모습이 흐뭇함을 주었죠. 한편 마지막 예고편에서도 임영님은 특별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4화에서는 임영님과 친구들이 소모도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상을 준비했는데 재료를 다듬던 임영님은 주방장으로 고속 승진해서 덕질에 도전하지만 재료들을 살짝 쏟는 실수를 하게 돼서 웃음을 주었고 이날 임영님은 본업 가수의 매력을 소모도 주민들 앞에서 뽐냈는데 어르신들의 흥이 겨운 첨사위가 전해지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임영님 노래로 가득 채워질 소모도의 마지막 밤은 섬청각 영웅 4편에서 공개되는데 이별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으로 감동과 온기가 살아있는 피날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다음 뉴스는 시청 점유율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어제 섬청각 영웅 임영님의 미니 콘서트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특별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섬청각 영웅의 시청 점유율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임영님의 방송 영향력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본방사수를 해서 시청률을 높이자는 우리 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있어서 더욱더 이번 시청 점유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물론 재방송도 여러 번 방송되고 넷플릭스나 웨이브 등 OTT 실시간 라이브도 있었기에 얼마나 TV 본방사수가 있었을지 궁금한데 현재 라이브로 전해진 시청 점유율은 임영님의 놀라운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이날 TV를 틀어놓고 휴대전화로는 웨이브의 OTT 실시간 라이브를 동시에 켜두었는데요. 중간 광고 시간마다 인기 채널의 실시간 점유율을 확인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임영님의 존재감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웨이브의 경우는 방송 초반 KBS 뉴스가 진행될 때에는 15.2%의 점유율로 2위로 시작했는데요. 이후 조금씩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중간에는 17.8%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KBS 뉴스가 종료되자 정말 엄청난 수치로 상승을 하며 마지막은 24.9%라는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며 종료했는데요. 역시 임영님의 방송 영향력은 OTT에서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IPTV에서도 인기 채널 시청 점유율이 나왔는데 섬총각 영웅이 방송되는 초반에는 KBS 뉴스에 이어서 7.12%로 2위를 차지했고 TVN 드라마와 막상막하로 2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방송 후반부부터 KBS 뉴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며 TVN 드라마를 큰 수치로 따돌렸는데 드디어 10시부터는 10.8%로 1위를 차지했네요. 이후 KBS 뉴스가 종료되고 ENA의 드라마와 MBN의 한일 가왕전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은 10.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후반부로 가자 ENA 드라마가 1위, 섬총각이 9.8%로 2위를 하며 최종 종료되었는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히어로의 힘을 이번 시청 점유율에서 볼 수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SBS 섬총각 영웅 3회차 방송은 임영님의 노래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기쁨을 주었고 이제는 친숙해진 소모더 섬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미니 콘서트도 하면서 더욱 이웃처럼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서 따뜻한 감동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청률도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임영님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 시청률은 수도권 4.9%로 6위, 전국에서는 4.6%로 9위를 차지해 9월 9일 전체 시청률 탑10에 들었고 시청률 최상위권에 등극한 유일한 화요일 예능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가 발표한 시청률 조사 결과를 보면 9일 화요일 지상파 1일 순위 가구 시청률 탑20에서 섬총각 영웅은 4.6%로 9위를 차지했네요. 지난주 2일 섬총각 영웅 2회차 방송은 4.4%로 10위를 차지했었는데 임영님의 리얼한 모습과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보니 시청률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수 탑20에서도 섬총각 영웅은 시청자수 86만 명으로 8위를 차지했는데요. 거의 매일 방송되는 뉴스와 일일 드라마,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고정 시청층에 있는 뉴스와 드라마와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4부작 작품이 신선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편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시청률은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4.9%로 6위를 차지했고 시청자수 탑20에서도 61만 1000명으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MBC 일일 드라마와 KBS 아침마당을 넘어서는 놀라운 파워를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화요 예능의 1위를 지킨 것은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 그 외에도 TVN 등 다른 종편에서도 드라마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영님의 이번 시청률 상승은 놀랍기만 하네요. SBS 섬총각 영웅의 재방송이 많고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통해서 시청률이 분산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임영님이 만들어낸 놀라운 시청률은 대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님과 친구들의 소모도 섬 생활이 이제 단 한 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마을 콘서트가 예고되어 있어서 4회차 방송 시청률도 아주 좋은 성적표를 받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섬총각 영웅 시청률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섬총각 영웅의 재미있었던 장면 자세하게 생생 리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섬총각 영웅 소식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임영님과 찐친들의 무계획 섬마을 라이프 SBS 섬총각 영웅 재밌게 보셨죠? 저는 서울 콘서트가 6일이나 되어서 혹시나 하고 들어갔다가 14만이라는 놀라운 대기 번호에 입이 떡 벌어지고 깜짝 놀라서 예약창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헛헛한 마음을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위로받았네요. 이번 섬총각 영웅 3화에서는 리얼로 촬영하면서 드러나는 임영님의 인성과 댐댐이를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영상과 정말 잘 어울리는 임영님의 다양한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임영님의 외로운 사람 노래를 듣고 탄력받은 친구들은 여운이 남는지 밤늦도록 노래를 부르며 형제를 다졌죠. 새벽 6시 5분 이희경님은 남들 모르게 조용히 일어나서 가방을 싸며 떠날 준비를 하는데 나가기 전 본인 이불도 깼고 마루에서 자고 있는 임영님 이불도 덮어주고 나서 조용히 혼자 집을 나서죠. 가는 도중에 회장님과 이장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이틀 동안 정이 들어서 아쉽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아쉬움과 그리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임영님의 노래 폴라로이드가 잔잔하게 흘러나오는데 아쉬워하는 이희경님의 마음이 아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희경님이 떠난 빈자리에서 두 형님들이 티타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장님, 임영님을 찾았습니다. 작은 섬이라 물이 한계가 있는데 한동안 비가 많이 안 와서 예비 물탱크가 있지만 아끼며 써야 한다고 비상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섬 친구들은 설거지도 몰아서 하고 빨래도 몰아서 하자며
물 아껴 쓸 방법은 상의했는데요. 밤새 바람이 거세졌는지 차양막도 떨어져서 보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키가 큰 임영님은 사다리 없이 지붕에 끈을 묶을 정도로 키가 컸는데 보기만 해도 든든해졌죠. 이후 옆에 사는 찐빵이 어머니가 쑥스럽게 오시면서 맛만 보라며 방금 구운 부추 부침개 한 접시를 주셨는데요. 이웃 간의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차양막 보수 작업을 이어가며 임영님의 신곡 얼씨구가 흘러나오는데 부침개의 맛을 몇 배로 배가시키는 노래 같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한편 섬 친구에게는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부추 부침개와 딱 어울리는 환상의 반찬이 있었는데 바로 임영님이 직접 만든 수제 장아찌였습니다. 간편하게 장아찌 간장 소스로 하루를 숙성시켰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다면서 세 사람이 아주 사이좋게 나눠 먹었죠. 임영님은 장아찌와 부침개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며 복스럽게 먹었는데요. 하루 만에 장아찌가 되는 것이 신기하다고 전했네요. 태훈님이 부침개는 비 오는 날 먹는 거라고 하자 궤도님은 습할 때 바삭한 것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찐친들의 재미있는 대화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때 임영님의 사랑해요 그대를이 나왔는데 영상 분위기를 잘 살리고 노래 선곡이 정말 좋았죠. 정신없이 먹다 보니 부침개 작은 한 조각이 남았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지막 한 점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이후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 임영님은 설거지를 몰아서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태훈님은 우리가 물 좀 덜 쓰면 된다면서 점심은 씻지 말고 저녁에만 씻자고 했는데 손을 닦고는 싶은데 물은 아껴 써야 하다 보니 임영님이 물 몇 방울로 손 씻는 모습이 아주 귀여워 보였습니다. 땀날지도 모르니 천천히 걷자 에너지를 적게 쓰자며 마을을 천천히 걷던 섬 친구분들은 마을회관을 향했는데요. 어머니 몇 분들이 모여 계셨죠. 지난번에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뛰어나셨던 부녀 회장님도 계셨는데 임영님은 부녀 회장님을 보자마자 친근하게 안아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비빔국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국수를 삶고 계셨던 부녀 회장님은 임영님이 물이 부족하다고 들었다고 하자 우리가 아껴 쓸 테니 실컷 쓰라고 했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임영님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네요. 맛있는 열무김치를 꺼내는 것을 본 섬 친구들은 아침 부침개가 부족했는지 엄청 맛있겠다며 얻어먹어도 되겠냐고 여쭤보고 부녀 회장님은 망설임 없이 그라제라고 하더니 숟가락 몇 개만 더 얹으면 된다면서 참기름을 아낌없이 콸콸 붓고 고추장으로 열무를 양념해 즉석 비빔국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85세 왕언니는 이 섬에서 60년 넘게 살아오셨다고 하는데 67세의 젊은 며느리도 있었다고 하네요. 열무 비빔국수를 임영님에게 가장 먼저 떠주었는데 누가 봐도 손 크게 열무와 양념을 크게 올려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같이 드시자고 애교 부리는 임영님을 보니 아마 외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애교 부르고 사랑스러운 손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녀 회장님은 깍두기 반찬도 임영님 앞에 놓아주셨는데 얼굴만 봐도 좋다고 국수도 맛있게 먹는다고 임영님을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네요. 임영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자 부녀 회장님은 김치를 더 덜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부녀 회장님 레이더망에는 임영님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먹는 것만 봐도 재밌다고 하셨네요. 개도님이 영웅이한테만 열무를 많이 준다고 살짝 서운했지만 부녀 회장님은 우리 영웅이밖에 모른다고 했죠. 특히 궤도님이 본인 손이 부드럽다며 만져보시라고 하자 부녀 회장님과 어르신은 임영님 손을 잡고 쪽가 빠시려다며 너무나 좋아하셨는데요. 임영님은 마을회관 어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양말을 안 신었다고 부끄러워하며 카메라에 등을 대고 앉았는데 그 모습도 정말 귀여웠죠. 첫날은 냉장 수박을 갖고 와서 방금 밭에서 딴 것처럼 명연기를 펼치더니 이날은 또 엄청 부끄러워하면서도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사진 못 찍는 것을 무척 아쉬워했는데 임영님은 다 먹고 사진 찍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언제나 주변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맛있게 배불리 열무국수를 먹은 임영님은 덕분에 잘 먹었다며 얻어먹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린다고 전했는데요. 단체 박수를 친 어머니들은 아무거나 다 좋다며 임영님 노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마을회관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반주하는 즉흥 콘서트가 열렸는데 임영님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연모를 불러주었죠.
분녀 회장님은 고맙다며 임영님과 하이파이브를 하셨는데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머니들은 임영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TV 속 노래방 가사만 보고 있었는데요. 첫날 아들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고 가진 것 다 내어주던 어머니들은 노래를 들으며 마치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잘한다며 열렬히 박수를 쳐주었고 임영님은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분녀 회장님은 임영님 노래를 들으니 막혔던 가슴이 툭 터진다며 정말 좋아하셨고 임영님은 신나는 노래 고장난 벽시계를 한 곡도 불렀는데 분녀 회장님은 그런 노래도 할 줄 아냐며 그러잖아도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려고 했다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아마도 고장난 벽시계처럼 이 시간을 붙잡아 놓고 싶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노래가 끝나자 젊은 며느리는 오메 동네 어르신 다 오시라고 하면 좋았을 걸 하며 아쉬워했는데 아무래도 그 선물 나오시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노래 선물을 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예고편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분녀 회장님은 명절 같다며 아쉽다고 하더니 임영님이 내일 뵙겠다고 하자 어디로 갈 건데 따라갈까 라고 하시는데요. 마치 소녀가 된 것처럼 반가워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영웅시대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소모도를 찾아온 분의 정체가 밝혀졌죠. 개그맨 허경환 님이었는데요. 섬친구들을 보양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오리와 다양한 재료를 잔뜩 사가지고 배를 타려 했는데 이미 마지막 배가 끊긴 상황이라서 어렵게 다른 배를 타고 소모도를 향했습니다. 한편 임영님과 섬친구들은 첫날 던져놓은 통발을 확인하러 나섰는데요. 물고기 한 마리와 작은 문어가 있어서 임영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문어를 잡았는데 이때 밝고 경쾌한 노래 그댈 위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면서 문어와 사진을 찍고 섬친구들의 즐거운 모습을 배가시켜 주었죠. 한편 허경환님은 비도 오고 파도도 거세서 배 안에 힘들어 하다가 문득 배 색깔이 하늘색인 것을 확인하고는 선장님도 임영님 팬인 것 같다며 온통 하늘색이라고 했는데 역시 개그맨 분들은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길 수 있는 천재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바닷가에서 통발에 있는 문어를 확인하고 즐거워하던 섬친구들은 낯선 시간에 들어오는 배를 관심있게 쳐다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들어온 허경환님을 보고 엄청 반겨주었는데요. 오리며 막걸리며 음식 재료도 잔뜩 장을 봐온 허경환님의 짐이 엄청 많았는데 키가 큰 임영님은 제일 무거운 것을 들고 오르막길을 앞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을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언제 봐도 든든하고 멋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차양막이 폭우에 또 무너져 있었는데요. 장신 임영님은 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차양막의 보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오리백숙에 찹쌀 누룽지를 얹기로 메뉴를 정하자 임영님은 잘 모른다며 무엇을 할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부지런히 일손을 보탰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네요. 음식 냄새를 맡고 이웃집 강아지 찐빵이가 놀라오자 임영님은 반겨주며 강아지와 놀면서 간식을 주었는데요. 이때 임영님의 답장을 보낸 지가 흘러나왔는데 임영님은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 정말 환하게 밝은 미소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와서 식재료도 나르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임영님을 보고 무생채 재료를 챙겨달라고 하니 임영님은 중식칼로 마늘 다지기를 했는데 정말 한 번에 척척 뭐든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소금에 절여놓은 무생채도 짜라고 하니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짜던데 그 모습도 역시 멋져 보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오리백숙이 거의 완성되자 임영님은 수건을 꺼내서 비에 젖은 평상도 닦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솔선수범하는 임영님, 가까이에 밀착한 카메라가 있다 보니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리백숙을 먹으면서 임영님의 식성을 알게 됐는데요. 허경환님은 가슴살파, 임영님과 궤도님은 다리파, 그리고 대훈님은 날개파였죠. 서로 취향이 겹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요. 임영님은 코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도 모르고 집중해서 오리백숙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닭뼈도 잘 바르고 숟가락 젓가락 쉬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 부침개와 열무국수만 먹었으니 꽤나 배가 고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릇째 국물을 마시는데 오물오물 먹는 입모양이 예뻐서 임영님의 먹방을 보고 있으면 절로 배가 불러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네요. 한편 허경환님은 임영님이 미우새 방송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뵌 적이 있다며 언제 한번 공연에 초대한다고 해서
공연 가야겠다고 신나하신다며 집에서도 신발을 신고 계신다고 농담을 했는데요. 임영님이 불편하지 않으면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임영님은 고민해보겠다고 했죠. 허경환님은 고맙다며 오전에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자막에서는 이미 매진이에요 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제작진이 자막 작업을 할 때 서울 콘서트 티켓팅이 무조건 매진일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자막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할 때 보니까 임영님은 고추를 잘 먹던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이 과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자 임영님은 눈을 감고 조는 척 장난도 했는데요. 그러자 중간에 비가 오다 말자 임영님은 새 앨범이 비가 와서가 있는데 작사 작곡을 직접 다 했다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비가 오는 창밖을 보고 가사가 떠올라서 금방 썼는데 엄청 신기했다며 비가 와서 1절을 불러주었죠. 이어서 별 이야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던 부녀 회장님은 임영님 손을 잡고 너무나 반가워했는데 임영님은 여기 앉으시라며 눈 마주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부녀 회장님 단 한 분을 위해서 신곡을 불러주었습니다. 1인을 위한 콘서트, 노래 곡목은 돌아보지 마세요 였는데 임영님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편안하게 웃자 부녀 회장님은 엄청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이셨는데 정말 부러운 한 커트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부녀 회장님은 쌍엄지척을 임영님에게 보내주었는데요. 이어진 다음 주 4화 마지막 영상 예고편에서 삼총각들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잔치상 같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작정하고 일바지를 입고 나선 임영님은 바쁘게 왔다 갔다 힘이 좋은 임영님은 웍질도 도전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작진에게 편집해달라고 하는 모습이 엄청 귀여웠죠.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인 장치에서 한 구의 남자를 구성지게 불렀는데요. 만날 때는 몰랐는데 헤어짐을 앞두고 보니 서로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의 순간을 아쉬워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섬에 임영님이 찾아오고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마을 분들은 얼마나 설레고 임영님이 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눈앞에서 직접 하는 노래까지 보았으니 평생 못 잊을 추억들을 간직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서모도 어르신들은 임영님 잊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음 주 섬총각 영웅에서는 또 어떤 노래가 소개될지, 섬 친구들과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질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